썰푸는 라디오 썰프라.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곳 썰프라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년 전 지금의 신랑을 만났습니다. 초혼은 아니고요. 이혼한 지 3년 만에 다시 재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남편이 연애 때부터 워낙에 꼼꼼하고 자상해서 이런 사람이라면 좋은 아빠, 좋은 가장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라 그 사람이 옆에서 위로가 많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지 그렇게 연애를 하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지금은 합친 지 3달 조금 넘었습니다. 저한테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하나 있고요. 남편은 이제 6살이 된 딸이 하나 있어요. 남편 딸은 현재 시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시고 지금은 제 딸과 신랑, 저 이렇게 셋이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구정이 지나면 작은 딸아이도 시댁에서 데리고 올 예정이었습니다. 신랑 직장과 집이 대전이었고 저는 서울에서 살며 장거리 연애를 했었어요. 그리고 합치면서 제 딸과 저는 서울 집을 정리하고 딸아이도 이쪽으로 전학을 시키고 저도 잘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뒤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였죠. 그런데 요즘은 신랑과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싸우고 제 딸이 보는 앞에서 뻑하면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을 수없이 하더군요. 연애 때부터 이 사람은 본인이 조금만 기분 나쁘면 헤어지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남자인 건 알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본인의 이별 방법은 모든 연락을 끊고 잠수 이별이라며 자기는 과거에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고 조금만 수틀리면 바로 차단하고 잠적한 채로 헤어지고 또다시 여자들을 만나왔다고 자기가 지 입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저를 만나면서도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문자하고 전화하고 차단해버리고 잠적하기도 여러 번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쯤 돼야 그제서 연락을 하곤 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신 안 그러겠다며 용서해달라고 사과를 몇 번이고 하길래 다시 받아주고 만나왔습니다. 그게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바로 헤어졌어야 했나 봅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몇 달은 별일 없이 잘 지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란 생각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2달 뒤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이 사람과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또 헤어지잔 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다 가끔씩 제게 연락을 하는데 제가 바쁘거나 낮잠을 자고 있을 때는 전화를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를 의심하며 왜 전화 안 받았냐고 어디 갔다 온 거냐며 저를 캐물었고 몇 번을 말해도 못 고친다는 둥, 넌 도저히 안 되겠다는 둥, 이래서 너랑은 못 살겠다는 둥, 또 똑같은 레파토리가 시작되면서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다닌 직장까지 퇴사하고 딸아이도 전학 가기 싫다는데 겨우 설득시켜 이곳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헤어지잔 소리에 처음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이젠 진짜 그렇게 해주려고요. 사실 재혼까지 결정하기까지도 쉽지 않았었는데 솔직히 다시 엎을 자신이 없어서 제 스스로 정말 많이 참아왔고 남편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길래 참아왔었습니다. 겨우 결혼식을 올리고 딸아이는 잠시 친정에다 맡긴 채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내내 별일 아닌 일로 또 싸우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랑은 화난다고 저를 호텔에 남겨둔 채 나가버리더니 이틀을 잠적하고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어들어오더군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신랑과 밤새도록 대화 끝에 또 헤어지자는 얘기가 나왔고 저도 이젠 알겠다고 집에 가자마자 떠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땐 또 신랑이 저를 붙잡더군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전 이제 싫다고, 더 이상 당신에게 잘해보자, 잘 넘겨보자 고 이런 말 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고 말했죠. 그렇게 헤어질 마음을 먹고 저는 대충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신랑이 친정으로 찾아왔더군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잠수 타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친정엄마도 이렇게까지 사과하는데 그냥 못 이기는 척 받아주라시면서 또 이혼할 거냐고 얼른 같이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다 하고 마음을 다 잡고 대전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그 뒤로 한동안은 제 딸에게도 아빠 노릇 해준다고 챙겨주는 모습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죠. 그러다 방을 정리하던 중 제 화장대 위에 제 딸아이 액자를 올려놓았는데 그걸 보더니 남편은 그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치우라고 하더군요. 전 속으로 뭐가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 내 맘대로 사진도 못 넣나? 싶은 생각에 좀 황당했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또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 짐이 들어있는 박스가 아직 정리가 덜 된 상태라 안방에 잠시 놔둔 걸 갑자기 트집을 잡더라고요. 왜 애 짐을 방에 갖다 놓느니 꼴 보기 싫으니까 밖에다 치우라는 둥 화를 내더라고요. 옆에서 그 광경을 본 딸아이는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이가 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갔더니 딸아이는 소리 없이 울고만 있더군요. 정말 제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고요. 딸아이는 제가 이혼과 재혼을 하면서 어릴 땐 안 그랬었는데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로 변하더군요. 평소에 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심리상담까지 받고 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일시적인 실어증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가 마음을 열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셨고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괴로웠고요. 억지로 전학을 시킨 것도 그런지 방 안에서 도통 나오질 않았고 학교도 잘 안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를 많이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신랑도 이런 상황은 잘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자기 핏줄이 아니어서 그런지 정을 주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다 딸아이 간식과 필요한 학용품을 카트에 담았더니 쓸데없이 그런 걸 뭐하러 사냐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육비며 식비며 지금도 많이 드는데 그런 것까지 사줘야 되냐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던 저는 딸아이가 필요해서 사주는 거라고 과자 좀 사주면 안 되냐고 마트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또 싸우게 되었어요. 저희가 합치면서 경제권은 남편이 갖기로 했고 제가 받은 10년 근속한 퇴직금은 모두 남편 통장으로 이체를 해주었습니다. 제게는 남편이 체크카드 하나 만들어줘서 그 통장에 매월 100만원씩 넣어주었고 그걸로 생활비를 쓰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과자 하나에 그런 말까지 들어야 되나 싶었고 솔직히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집에 와서 계속 그럴 거면 둘이 나가서 살라고 하더군요. 또 시작된 레파토리.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애당초 아이한테 들어가는 간식이나 학원비 책값 등 교육비는 모두 자기가 대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그 돈이 그렇게 아까웠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100만원씩 넣어주던 생활비 통장에 50만원만 넣어주겠다고 하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그럼 나도 나가서 돈을 벌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버는 돈으로 딸아이 교육비 내겠다고 말하니 저보고 살림이나 하지 무슨 일이냐며 그 핑계 대고 밤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며 네가 나가서 몇백을 벌어올 건데 까불지 말고 그냥 집에나 있으라고 비아냥대더라고요. 사실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미술에 관심이 많았고 그림도 워낙 잘 그려서 그나마 심리치료를 미술로 하면서 많이 상태도 좋아진 거라 미술은 계속 시켜주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딱 잘라 말하니 정말 화가 나더군요. 사실 제가 이혼하면서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로 3천만원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돈으로 지금 남편 대출금 갚아주는데 써버렸습니다.
저도 정말 미친년이었죠. 애 양육비를 그런 데다 갖다 바치다니. 그래서 남편한테 그럼 그 3천만 원 다시 돌려달라고 그 돈으로 애 교육비에 쓰겠다고 말하니까 아주 노발대발 하더군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전 남편한테 얘기해서 애 교육비는 받아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지 딸 아니라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교육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간식 하나 사 먹이는 것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정말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며칠 새에 이어졌고 딸아이는 남편 눈치 본다고 방에 들어가면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았고 밥 챙겨놓고 나갔다 와도 밥은 그대로, 아이는 아이 방에서 그대로 며칠째 나와보질 않더군요. 전 딸아이가 너무 걱정돼서 애를 봐서라도 남편에게 화 좀 그만 풀라고 먼저 말을 걸었고 남편은 그때부터 급기야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남편한테 가서 애 필요한 돈 달라고 해. 네 남편한테 가서 살던지. 야, 난 쟤도 싫고 학원비도 네 자식이니까 알아서 내라. 네가 보기엔 쟤가 정상이냐? 방문 걸어 잠그고 며칠째 안 나오는 게 정신병이지? 나한테 이럴 시간에 네 딸 교육이나 잘 시켜. 네가 저러니 애가 저 모양이지. 그러게 왜 쟤를 데리고 와서 이 난리를 치냐? 인사 하나를 똑바로 할 줄 아나. 나도 쟤 싫다. 여기 내 집인데 왜 와서 저렇게 피해를 주는 건지 모르겠다. 등 뚫린 입이라고 마구 퍼부어대더군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고 억장이 무너지듯 자존심까지 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방에서 다 듣고 있는데도 저렇게 말을 하다니 정말 괴로웠고요. 전 서러움에 복받쳐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냐고 소리소리를 지르며 딸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아저씨가 저렇게 말한 거 엄마가 너무 미안해.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몇 번이고 사과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밤새 내내 고민 끝에 남편에게 우린 이대로 같이 살 수 없어. 이젠 정말 헤어지자고 말을 했고 남편도 알겠다고 끝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내 돈 3천만 원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돈을 돌려받아도 이 동네에 전셋집 얻기도 힘들고 좋은 직장 때려치우고 내려와서 다시 그만한 직장 찾기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마음은 너무 홀가분합니다. 그리고 딸아이와 둘이서 마음 편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다는 생각에 후회는 없을 것 같고요. 어젠 뜬금없이 남편이 물 쓰는 거랑 가스비 및 관리비 내라고 난리를 치더군요.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인간 취급도 하고 싶지 않아 얼만지 내역 적어서 문자 보내라고 했습니다. 제 딴에는 나쁘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고 나가는 날까지만 딸아이 생각해서 너무 불편하게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제 가족도 아니고 남인데 왜 내가 신경을 써야 되냐며 내 집이니까 내 맘대로 하고 살 거라고 하더군요. 마지막까지 참 사람 힘들게 하는 인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 얻어서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곳을 벗어나야겠습니다. 밤새 잠이 안 와서 서도 없이 쓴 글이라 내용이 좀 길어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